안녕하세요. 임영웅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볼 때마다 임영웅 씨를 떠올리게 됩니다. 탑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임영웅 씨를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 전 뉴키즈 언 더 블럭에 박진영 씨하고 방시혁 씨가 동반 출연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투샷이 한 방송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기다렸습니다. 예고편을 보면서. 기다린 것만큼이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방시혁 씨가 JYP에서 작곡을 했다는, 소속된 작곡가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고 각별한지는 몰랐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시혁 씨는 지금 방시혁 씨 하이브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회사의 의장입니다. 이사회에는 이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의장이라고 그러니까 방시혁 씨가 하이브의 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JYP 박진영 씨는 5조, 4조가 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에 역시 박진영 씨 1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로 투자를 받아서 발전했기 때문에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박진영 씨겠죠. 개인 재산 방시혁 씨 4조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 말고 JYP 박진영 씨 5천억이 넘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두 사람 다 얼굴 관상이 좋습니다만 관상이 좋은 거하고 잘생긴 건 전혀 다른 의미죠. 방시혁 씨 여러분들 코를 보셨나요? 그렇게 복코가 관상에 좋은 관상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귀를 보셨나요? 귀 보셨나요? 눈은 약간의 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 말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턱, 광대, 입 크기, 돈에 관련된 모든 5기관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생긴 그런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방시혁 씨는 엄청 소심한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활동량이 그렇게 업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시혁이라는 사람은 세간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 사이에는 방시혁 씨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방시혁 씨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경기고등학교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 법대 정도는 가야 되는데 법대는 간달간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기타를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사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 기타보다 더 격조 높은 기타는 없을까 생각을 해서 클래식을 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시혁 씨 또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지금보다 더 높은 것, 거기에 도달하면 거기서 더 높은 것을 늘 갈망하면서 목표치를 계속 늘려가는 발전지향적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발전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가 오늘날 방시혁 씨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시혁 씨는 미학과를 나왔습니다. 미학과는 뭐 아름다운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보다 그 철학에 분류된 그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철학의 깊은 소양을 갖추게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시혁 씨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
같은 한국말인데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그 철학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철학에 깊이 빠져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우리가 얼마까지 진짜로 슬픈 거야? 죽음에 대해서 등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체계를 형성해 가면서 그러한 얘기를 박진영 씨하고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소심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내성적으로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안에 쌓였던 것이 음악할 때 다 분출하는 것이죠. 박진영 씨는 작곡을 할 때 멜로디, 가사, 춤을 동시에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시혁 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멜로디, 가사, 춤은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작곡을 했었는데 지금은 박진영 씨의 영향을 받아서 멜로디, 가사, 춤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예술가로 다시 났다고 합니다. 박진영 씨가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626곡, 방시혁은 현재 444곡이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 노래가 그냥 저작권협회에 곡수로만 등록된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저작권료는 어마무시하다 그럽니다. 어마무시하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길러내는, 매니지먼트하는 프로듀서로서의 훌륭하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그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람에 대한 관찰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방시혁 씨는 마케팅에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방시혁 씨 얘기를 하냐? 방시혁 씨 얘기를 듣고 방시혁 씨를 보고 나니 임영웅 씨가 방시혁 씨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선 방시혁 씨의 마케팅 방법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면 방시혁 씨는 외국 투어 공연을 갈 때 우선 한류의 인기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콘서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공연을 시작하면 그 남미 공항이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언론에서 당연히 보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남미하고 미국하고는 같은 문화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남미에서 난리를 한바탕 치고 나면 그 다음 공연 지역이 미국인데 유명을 불러일으킨다. 즉 BTS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BTS는 미국에서 유명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영향력, 여파가 미국에 이미 상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BTS가 미국에 상륙할 때쯤 되면 유명인이 되어 있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 본인 콘서트를 할 때, 본인 신곡을 낼 때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홍보, 이미지 하나,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미지 하나 턱 올려놓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정보 하나 주고, 요번에 콘서트를 할 때도 우주 형상의 저는 부메랑이라고 부르는데 삼각대 부메랑 같은 것을 떡 띄워놔서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무대 장치 평면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영웅 씨가
혹시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방시혁 씨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현재보다 새로운 거, 이번에 방송에 출연한 것도 K-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리고 싶어서 나왔다 그럽니다. 지금 아미, BTS의 팬덤이 견고하지만 그 견고한 팬들 바깥에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팬들을 어떻게 더 확장해 갈 것이냐, 이것이 그들에게 남은 숙제다. 그래서 한국인 아티스트들을 세계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현지 아티스트를 뽑아서 그 아티스트들을 훈련시켜서 현지화하는 것, 이것이 팬층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도 이렇게 경험이 많은 이 두 사람, 방시혁 씨와 박진영 씨의 모델을 잘 관찰하고 분석한다면 임영웅 씨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